의상이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되었으면 이제 시뮬레이션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모두 선택해서 속성 창에서 입자 간격은 5, 지금 입자 간격이 붉은색으로 나타난 이유는 앞에서 넥밴드만 5로 바꿨기 때문에 모든 피스들의 입자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었고요. 상관없이 입자 간격 5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개별 두께 충돌은 1, 개별 두께 렌더링 1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초선이 지금 방해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기초선 보기는 끄고 보면 이렇게 각져 보이죠? 시뮬레이션 다시 하면 티셔츠가 잘 드레이프 될 것입니다. 저는 아바타가 팔을 너무 벌리고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아바타 폴더에 피메일 V2 폴더였겠죠? 여기서 포즈 폴더 더블 클릭해서 A 포즈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바타를 숨겨 놓은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아바타에 적용이 됩니다. 포즈와 관절점 위치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바타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돌아왔죠?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해서 이 포즈로 변경된 의상을 한 번 더 시뮬레이션 해서 드레이프를 완성해 줍니다. 이제 이 의상에 원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브릭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일단 니트 코튼 저지 사용하기로 했죠. 니트 코튼 저지 찾아서 패브릭 1에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넥밴드에는 리브 원단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리브 2x2 선택해서 이렇게 넥밴드 패턴에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단을 선택하면 이렇게 이 원단이 적용된 패턴이 하이라이트 돼서 2D 창에서 하이라이트 돼서 보여집니다. 원단 둘 다 선택을 하였고요. 속성 창에서 텍스처 색상 제거하고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략 이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까지 지정을 하였고요. 이러면 의상이 거의 끝났으니까 보통 이 정도 티셔츠면 앞중심선 합치기, 뒷중심선 합치기에서 끝냈었는데요. 이번에는 디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켓을 추가합니다. 포켓은 앞판 가슴에 포켓을 표현할 수 있는 기초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초선대로 패턴을 생성하면 됩니다. 대신 원단을 푸른색 계열로 했더니 기초선이 너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2D 창 텍스처 보기 중에서 단색으로 바꿔서 패턴이 잘 보이도록 하시고요. 트레이스 툴 이용해서 포켓 패턴 바깥쪽 선들을 4개 선택해서 트레이스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안쪽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안쪽은 탑 스티치가 들어간 형태를 CAD에서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턴을 생성한다 할 때는 이렇게 바깥쪽 선 4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패턴으로 트레이스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패턴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패턴은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물체창에 지금 리브 2x2가 파랗게 됐죠. 체크도 생겼고요. 이건 이 원단이 리브 2x2 원단에 적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앞판은 선택하면 니트 코튼 저지가 선택이 되죠. 파랗게 나오죠. 그런데 포켓은 리브 2x2 원단이 파란색이 됩니다. 이 말은 이 원단에 적용되어 있다는 뜻인데 나는 니트 코튼 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3D 창에서 봐도 리브 원단 상태고요.
니트 코튼 저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원단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단 적용까지 하였고요. 그 다음 이 패턴이 재봉이 되려면 내부 선분이 필요하겠죠. 트레이스 이용해서 아까 선택했던 선을 다시 선택을 하는데 바깥쪽 선이죠. 위쪽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켓이잖아요. 위쪽은 재봉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쪽 이렇게 3개의 선을 돌아가면서 선택을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때 내부 도형으로 트레이스 해야 됩니다. 실수로 제가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유재봉으로 재봉을 할 때 이렇게 재봉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쭉 연결해서 여기 포켓 이렇게 선택하고 포켓 재봉선도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를 하는 바람에 이 선분 3개가 각자 다른 도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점도 지금 채워지지 않은 상태고 이렇게 각자 분리가 되죠. 왜냐하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도형이니까. 그래서 삭제를 했고요. 다시 트레이스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선 3개 선택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내부 도형으로 트레이스를 해야 한 개의 도형으로 연결돼서 트레이스 됩니다. 이제 자유재봉을 하면 이렇게 영역 선택, 여기도 영역 선택해서 한꺼번에 재봉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 내부선을 봤을 때 여기가 채워진 점이죠. 점 중간이 채워져 있죠. 그 말은 도형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라서 이 도형이 한 개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연결된 점이 연결된 선분이 없기 때문에 점의 안쪽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 포켓도 입자 간격, 개별 두께 충돌, 개별 두께 렌더링 지정해 줘야겠죠.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은 1, 개별 두께 렌더링 1 해놓겠습니다. 이제 이 패턴을 이렇게 가깝게 가서 시뮬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힘들게 옮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겐 재봉된 패턴의 배치 기능이 있습니다. 슈퍼임포즈라고 하는데요. 우리 재봉된 패턴의 배치라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사실 그냥 슈퍼임포즈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한글 버전이다 보니까 재봉된 패턴의 배치 써보겠습니다. 바깥쪽, 안쪽, 옆쪽이 있는데 바깥쪽을 해야 재봉된 패턴의 배치가 되지만 바깥쪽이 돼요. 이렇게 해서 바깥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패턴 피스들을 추가하고 재봉해서 장식적인 효과를 낸다든지 어떤 부속 패턴을 나중에 표현한다든지 할 때는 이 재봉된 패턴의 배치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미 위치를 아주 잘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재봉이 됩니다. 그 다음 턴백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밑단과 소매단의 턴백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턴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계시면 한번 소매단이나 밑단을 보세요. 원단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서 오버록 치고 시접 정리해서 재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의 끝부분, 밑단이나 소매단 부분이 약간 두께가 다른 것보다 도톰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턴백을 하려면 여기가 두 겹이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 패턴 피스가 필요하겠죠? 트레이스 이용해서 이렇게 Shift 누르고 선택하고 두 줄 중에 위쪽에 있는 선 선택해서 이 패턴 피스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트레이스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턴으로 트레이스를 하는데 좀 이상해요. 패턴 안쪽을 클릭해 주세요 나오고 따라 나온 이 패턴이 진한 붉은색이죠. 버건디 컬러죠. 자, 왜 그러냐면 확인 누르고요. 다시 볼게요. 왜 그러느냐면 이 선분이 끝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났어요. 끝까지 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선분 4개가 폐곡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선분을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를 한 다음
선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맞추기 패턴 외곽선 하면 이 선분이 연장되거나 축소되어서 패턴 외곽선에 딱 맞게 수정됩니다. 지금처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외곽선에 딱 맞췄으니까 패턴 선택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턴으로 트레이스 하면 아까와 다르게 패턴이 트레이스 되고 검정색 선이죠. 패턴 별개의 패턴으로 트레이스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매단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겠죠. 보니까 양쪽 끝이 끝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트레이스 이용해서 이렇게 4개의 선분을 선택하고 패턴으로 트레이스 해야 되는데 역시 붉은색 선으로 나타나고 내부 도형으로 트레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ESC 눌러서 취소하였고요. 2개의 선 중에 이 2개의 선이 있는 이유는 나중에 탑스티치를 2줄로 넣으란 뜻이에요. 그 중에 위쪽에 있는 선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하고 점선 수정 툴로 이 선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맞추기 패턴 외곽선 한 다음 다시 트레이스 툴 이용해서 하나, 둘, 셋, 4개 선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턴으로 트레이스 해서 이렇게 놓으면 패턴으로 트레이스 되었는데 좀 이상한 것도 하나 생겼죠? 긴 선이 하나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 이 소매를 좀 전에 트레이스 할 때 여기 있던 중심에 있던 기초선까지 같이 트레이스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 기초선은 삭제하면 돼요. 트레이스 툴로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봉될 패턴에 가깝게 배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재봉을 하기 편하게 하는 방법이겠죠. 뒷판의 밑단도 턴백 분량도 역시 트레이스 하겠습니다. 트레이스 이용해서 여기 선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를 먼저 하고 점선 수정 툴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맞추기 패턴 외곽선 해서 패턴 외곽선에 맞춰 놓았고 그 다음 다시 트레이스 눌러서 이렇게 선분 4개 다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턴으로 트레이스해서 이렇게 복사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턴백 패턴이 생성이 되었고요. 재봉해 보아야겠죠? 선분 재봉 이용해서 이 선은 여기 이 부분과 재봉을 하고요. 이 선은 여기랑 재봉을 해야겠죠? 이렇게 원래 있던 위치와 맞도록 재봉을 합니다. 이 선은 위에 있는 선, 아래쪽은 아래쪽 선끼리, 또 위쪽 선은 위쪽 선끼리, 아래쪽 선은 아래쪽 선끼리 이렇게 재봉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턴백도 옆선은 옆선끼리 재봉을 해야 되고 또 소매단도 세로선끼리 재봉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재봉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재봉 추가할게요. 그런 다음 턴백도 지금 동시수정 패턴 필요하겠죠? 패턴 선택해서 동시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하고 소매 턴백도 선택해서 동시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또 밑단도 마찬가지 뒷판도 마찬가지 이렇게 복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3D 창에서 이렇게 많은 조각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생겼어요. 좀 곤란하다 그쵸?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도 재봉된 패턴의 배치 바깥 안쪽입니다. 이 경우에는 턴백이라서 의상 안쪽에 들어가야 되죠. 패턴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재봉된 패턴의 배치 안쪽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 안쪽에 의상 안쪽에 배치가 돼요. 이것도 재봉된 패턴의 배치 안쪽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재봉된 위치에 딱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다시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재봉된 패턴의 배치 안쪽 역시 소매 안쪽에 들어갔고 또 이쪽 패턴도 재봉된 패턴에 배치해서 안쪽 하겠습니다. 이 뒷판 패턴 피스 2개는 좀 이따가 해볼게요. 그래서 비활성화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앞판의 턴백이나
소매의 턴백은 재봉된 패턴의 배치 안쪽에서 안쪽에 잘 들어갔으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배치가 잘 되어서 잘 시뮬레이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안 했던 이유는 재봉된 패턴의 배치 기능 쓰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배치 기능을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5번 누르고 어머나 너무 여기저기 많이 날아갔네요. 패턴 피스 두 개 선택해서 일단 2D 패턴 창 상태로 재배치하겠고요. 이렇게 아바타 뒤쪽으로 옮기고 진한 색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좌우 뒤집기해서 면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피스는 안쪽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안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사실 겉에서 이 의상 자체가 곡면이 되도록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패턴 피스를 어떻게 해도 안쪽으로 넣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모양이 삐뚤삐뚤하지만 한참 걸려서 이렇게 날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곡면이 된 후에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요. 자, 이렇게 해도 사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배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배치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모양도 좀 안 맞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재봉된 패턴의 배치 안쪽 기능을 쓰는 것이 훨씬 빨리 작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 두 개도 원래 같으면 재봉된 패턴의 배치 안쪽에서 빠르게 시뮬레이션만 해서 해결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밖에 시뮬레이션해서 안쪽으로 밀어넣는 그런 방법 쓰지 마시고 재봉된 패턴의 배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아래쪽이 좀 이상해요. 저는 우툴투툴하고 뭔가 둥글둥글하고 납작하게 접어지지가 않았죠. 자, 이유는 이 재봉선 때문입니다. 이 밑에 있는 재봉선이 커스텀 앵글 180도가 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재봉한 선이 평평하게 펼쳐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납작하게 접혀야 되죠. 그래서 턴드로 바꿔줍니다. 소매의 아래쪽도 마찬가지 턴드로 바꿔주고요. 그럼 위쪽은 어떡하나요? 할 수 있는데 내부 선분과 재봉된 선은 자동으로 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턴드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 선, 외곽선 재봉된 선만 턴드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시뮬레이션 하면 이 부분에 힘줘서 막 벌어지고 있던 것이 납작하게 이렇게 재봉이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턴백 분량의 세로선 재봉해 놓습니다. 일단 뒷중심선끼리 서로 재봉하고 이건 앞판 옆선과 재봉이 돼야겠죠? 뒷판 옆선과 앞판 옆선 재봉하고 앞판은 앞중심선끼리 재봉하고 이 소매 턴백도 세로선끼리 이렇게 재봉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턴백을 표현하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포켓의 원단, 어떤 원단이 지정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됐죠. 티셔츠의 턴백이라면 이 몸판하고 연결돼서 재봉되는 것이니까 몸판하고 원래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피스니까 당연히 같은 원단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니트 코튼 저지가 선택되어야 되는데 이 니트 코튼 저지 선택했더니 턴백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아요. 리브 2x2 원단 선택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턴백 패턴들이 지금 다 리브 2x2 원단에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이 턴백 패턴들 모두 선택해서 니트 코튼 저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여 니트 코튼 저지가 연결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패턴을 우리가 트레이스 할 때
리브 2x2 원단이 선택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기니까 원단을 적용하고 나면 마지막에 내가 패턴 피스에 맞춰서 원단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혹시 다른 피스가 연결되진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